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고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에코프로 영상을 요즘 찍잖아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제2 에코프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에코프로처럼 빠진다는 거냐? 아니에요. 에코프로의 2차 파동처럼 단기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요 말씀을 일단 드릴 건데, 일단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 얘가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 위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강력한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인데 전체 말고 우리가 뭐 KRX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어떤 걸 좀 볼 거냐면, 얘네들이 양봉 마감할 때 뭐예요? 양봉 마감할 때 꼬리가 안 달린다라는 거. 이거 좀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제가 이것도 오늘 설명드릴 건데, 얘네가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항상 양봉으로 올라가 줄 때 꼬리가 안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핵심이거든요. 잘 들으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음봉으로 빠지고 나서 어떻게 양봉 마감할 때 꼬리가 거의 안 달려요. 꽉 찬 봉으로 마감이 되죠. 그죠? 꽉 찬 봉으로 마감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종가에서 던지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싹 다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가격대에서 종가를 찍어줄 때 항상 뭐였다? 종가상 던지는 물량을 싹 다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꼬리가 하나도 안 달렸다는 꼬리가.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꼬리가 많이 달렸었죠. 보시게 되면은 언제 여기 전체 했을 때 산업부 장관 관련 내용 다 꼬리 달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구간에선 확실히 매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다.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들을 종가를 잡아줌으로써 뭐하고 있다?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 꼬리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면 물량이 턴 것처럼 보여. 거래량 터지고, 그죠? 근데 이것 또한 장난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장초반 마이너스 10%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 어디 구간이냐면 이쪽일 겁니다. 자, 분봉상. 자, 이 구간.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아침에 8시에 시작하자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가 찍혔습니다. 보여요? 이거 마이너스 10% 찍힌 거? 거래량 몇 주예요? 20주. 거래대금 얼마? 거래대금 124만 원. 124만 원으로 마이너스 10%를 하락을 시킨 다음에 차트 모양을 어떻게? 괴상하게 만들어 놨죠. 그럼 원래 같았으면 이거 차트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날 결과적으로 5%가 빠졌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음봉이.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요런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KRX로 봤을 때 요런 모양이 나와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전체 그림에서는 왜곡된 그림이 나온다. 근데 이제 제가 KB를 쓰는 계속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KB는 두 개 다 볼 수 있어요. 이 장에 그 NXT 시장과 KRX 시장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차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KB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음봉에 대한 부분도 속임수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 구간에서 이 횡보하는 가격대에서 종가를 끝을 잡아주면서 마감을 한다라는 건 3시 30분 동시호가의 움직임을 누가 잡는다? 세력들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부분과, 이거 주식 오래 하신 분 알 거예요.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든다? 주포 세력이 만든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가와, 그죠? 시가와 종가. 종가 부분에서 마감하는 움직임을 봤을 때 몸통을 채워서 마감한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구간에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나오는 매물을 싹 다 받아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딱 물려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내가 68,300원에 물려 있었다. 근데 딱 종가에서 내 평단을 찍어줬어. 그럼 나는 여기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매물대에서 내 본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주가가 다음날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왔죠. 몇 프로? 마이너스 8%짜리.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도를 왜? 이 하락을 맞아봤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매도를 한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뭐예요? 계속적인 매도 물량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횡보하는데 주가가 가격이 버티고 있다. 누군가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고가놀이에서 댕댕댕은 뭐다? 매물대에서의 댕댕댕은 뭐요? 댕댕댕은 상승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매물대 강력하게 있고 이걸 뭐로 봐야 되냐면 주봉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봉이나
월봉은 조금 애매해서 우리가 주봉 아니면 일봉상 어떻게 뭐 3일봉선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땐 고가에 쌓여 있는 이러한 매물대를 뭐 하고 있어요? 고가 놀이를 하면서 댕댕댕 버티면서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 그럼 이거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자, 우리가 그러니까 따로 별개예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뭐요? 올라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위아래 박스권을 크게 이런 식으로. 예컨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기간 조정. 급등하고 눌림목. 자, 볼까요? 그러니까 보통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파동들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거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얘는요,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가격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이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뭐다? 이거는 기간 조정은 이어지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안 나온다? 힘이 세다라는 거죠.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외 주식을 좀 잠깐 보면, 자, 뭘 볼 거냐면 테슬라 좀 볼까요? 테슬라. 자, 저 에코프로도 볼 거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에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여기서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잡아주죠. 요 구간, 요 박스권 구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점이 167, 저점이 110. 가격 조정이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던지는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은 많이 없었다. 아, 고점 찍었나라는 인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세 들어왔고, 이 구간에서 던지는 물량들, 즉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에 대해서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뭐가 됐어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요거? 이렇게 이해가 돼요? 얘도 근데 보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 많이 올라왔을 때요.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 코로나 기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이후에 이 40달러에서 어디까지? 160달러까지 4배 올라간 시점이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4배 올라간 시점에서 지금 솔직하게 조금 두산과 다른 점은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를 좀 보여주면 여기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 부분을 이렇게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색깔을 잠깐 검정색으로 바꿔서 자, 여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서 박스를 그리고 있죠. 그쵸? 박스를 뭐야 똑같아? 두산이랑 똑같다는 거야. 두산이랑 어디 밑에 부분만 제외하면 이 구간만 제외하면 이 거래만 제외하면 뭐가 똑같아요? 두산이랑 똑같다.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이 구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잖아.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새끼 차트로 다 찍어 맞추네. 이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차트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는 이 당시에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공매도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도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크게 나온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세게 생긴 거고, 우리는 그 두산보다 훨씬 더 거래량도 많고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게 밑으로 빠졌다 급등이 없잖아. 그죠? 그냥 옆으로 계속 행보하잖아. 그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5만 원 후반대에서 매도 물량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후반대에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수 물량만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 횡보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이제 6만 원, 7만 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평단가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평단가가 위쪽으로 올라왔고 이 구간에서는 호재 한 방이면 튀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재에 대한 부분이 제가 SMR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뉴스켈 파워가 이 루마니아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 SMR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 계약 체결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뉴스케일 파워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흔들기로 보이거든요. 흔들기. 여기서 최대 주주 CTO, 그러니까 CEO 다음에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뉴스케일 파워의 주식을 일부 매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죠?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끝나서 밑으로 밀리겠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전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만 팔았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24년도에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여기죠 여기 여기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한다라고 했을 땐 CTO가 매도한다라고의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보다 다시 한번 상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을 받는 구간에서 뭐가 될 수 있다? 두산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뉴스케일 파워가 빠지면은 아주 미미한 영향은 있겠지만 얘가 올라갈 때 뭐예요? 얘가 올라갈 때 그래도 두산도 보다 상승 탄력 같이 받는다라는 거다.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뉴스케일 파워가 빠질 때, 하락을 했을 때 두산이 빠질 확률은 냉정하게 그냥 30% 정도. 30% 정도. 그러니까 이거 보수로 잡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가 올랐을 때 두산이 오를 확률은 얼마? 66%에서 70%. 이 정도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 자체, 왜냐면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가 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 주가가 빠진다라고 큰 영향은 없어요. 뭐 지분에 대한 조금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되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뉴스케일 파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도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두산의 호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만 받는 상황에서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종가상 꽉 채워서 마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구간 아직도 흔들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흔들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증시의 거의 모든 돈, 이 단타 트레이딩 물량이나 이런 물량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장에 관심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시키는 과정.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장 초반에 돈들이 두산으로 워낙 많이 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포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돈들이 시장에서 두산에 쏠리게 되면요, 단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패턴이 엉키겠죠. 주포 세력들도 원하는 그림을 못 만들어 가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대한 관심을 죽이면서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는 경험의 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사실 올라가기 전에 쌍봉을 찍은 구간 있죠. 쌍봉을 찍은 구간. 에코프로조차도 뭘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고가 대비 몇 프로요? 마이너스 36% 조정을 받았다.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도 고가권 대비 강력한 조정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 친구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요, 얼마요? 거래대금 이 당시에 얼마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 안 됐어. 얼마요? 4천억, 5천억, 3천억이래요. 거래대금. 보여? 거래대금. 그죠? 이 정도예요. 근데 두산 거래대금 봐봐요. 두산 거래대금. 얼마에 많이 터질 때? 1조 8천억. 근데 이건 KLX예요.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없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NX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냥 KLX로 보더라도 두산 얼마? 1조 8천억. 많이 터질 때, 그죠? 1조 8천억. 그리고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조정받았을 때도 보더라도 뭐 이런 구간, 뭐 낮은 구간을 보더라도 얼마? 4,600억. 좀 높은 구간은 7,700억 정도.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체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땐 거래대금은 훨씬 올라가죠. 3조 7천억까지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1조 7천억. 적을 때도 1조의 거래대금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죽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다? 우리가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땐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건 뭐다? 개인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죠. 개인들의 관심이 식었을 때는 뭐다? 단기적인 변동성 이후에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럼 혹시나 밑으로 밀려주게 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것을 기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두산의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역시 고점 찍고 끝났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입장들이 나올 수 있다. 역시 조심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야, 이거 속임수다.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심리들이 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양봉을 뽑아주면서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이때처럼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붙으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된다? 이때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개인들의 관심이 식는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고,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붙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두산을 잘 익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이 말씀드린 64,000원 구간은요, 저 말씀드려요. 담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할로 담아도 된다. 그리고 이 구간 정고점 뚫으면서 강한 거래량과 강한 장대 한봉이 발생하는 구간은 매도하는 시점이 맞다. 분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을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분할로 잡든지, 아니면 난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해 하면,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두산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돼요. 왜? 누구 말이 맞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요. 근데 저는 뭐요?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거에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말씀드려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나는 갈 것 같은데 왜 제가 여기서 고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확실하게 드리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우리 평단 이 17,000원, 18,000원이나 우리 24년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그 평단 2만원 초반인 분들은 제가 이 67,000원, 69,000원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단기적으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고 개인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요? 이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에서 모아 가보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타쟁이라고 하면 단타쟁인데 저는 막 엄청 단타쟁이는 아니에요.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 또 욕먹을 수 있긴 한데, 뭐 보여드리면 이 6.9 69,000원 구간에 우리가 어디냐, 두산 6월 17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 조회수 안 나와도 상관없다. 6.7에서 6.9까지 분할 매도 때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요? 이 구간이요. 이 구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횡보 기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었으면요. 이렇게 밀렸었으면 이 구간에서 모아 갔겠죠. 그죠? 모아 갔겠죠.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밀려요? 안 밀린단 말이에요.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구간을 노려서 분할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뭐예요? 안 빠지니 뭐다? 여기서 그냥 모아 가자. 비중 조절만 하면서 그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타이밍 나왔을 때 말씀 어떻게? 6월 17일이죠. 6월 17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여기서 팔아라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분석을 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요즘 댓글 보니까 뭐 구독자랑 요즘 뭐 많이 싸우시는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 구독자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설명은 다 알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봤을 땐 SMR에 대한 부분은 AI와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AI 전력에 대한 공급은 SMR 많이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커진다고, 시장 커진다 했을 때 그 부분을 미국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SMR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문턱을 낮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뉴스케일 파워가 볼 것이며 오클로가 볼 것이며,
그럼 반사 이익으로 두산도 같이 수익을 보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논리라면 계속 주가는 올라가서 절대 두산을 안 팔고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두산에 대한 호재가 보이는 건 SMR이라는 재료 하나입니다. 그럼 이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 재료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끝날 수가 있단 말이야.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왜? 기업 가치는 아직 그 영업이익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 이익만 땡겨오고 있기 때문에 그 멀티플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쭉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랐다가 조정받을 수 있겠죠. 올라갔을 때 그래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내용 길었는데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지금 7,2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 남기시면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주말간에 좀 쉬면서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 이후에 두산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승 탄력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꼭 들어오셔서 단기적인 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위쪽 번호 010-9201-6329 두산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남들보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제가 에코프로가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ESS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슈받아 주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적중을 했죠. 한중 NCS 70% 올라갔습니다. 그죠? 한중 NCS 보시게 되면 제가 이쪽에 한중 NCS라는 종목 여기서 언급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6월 20일에도 26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5월 20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ESS 관련주인데 개인적으로 2차전지는 ESS와 전고체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얘가 원래 ESS 관련주는 어느 정도 주목을 받던 회사인데 주가가 급락하고 최근에 바닥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작년에 흑자전환 완료했고 요 부분들 매출 1773억에 영업이 96억짜리 요 회사가 누구다? 바로 한중 NCS다. 보이시죠? 요거 그죠? 제가 이때 히든 종목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했어요? 주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움직임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분할 매수 말씀을 드렸고 평단 만들어 난다고 했을 때 자 가격대를 보시면 됩니다. 23,700원 찍고 어디까지 올랐어요? 자 38,000원까지 4만원까지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 70% 상승 탄력 나와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10월에 이 스페이스 X 관련된 이벤트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X라고 남기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